한문의 천만의 변호인. 재산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일하실 가능성도 없고 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렵게 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승소 판결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끝. 이제 난 돈 받았다. 근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게요. 네. 사실 변호사들의 업무는 네.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끝나는 걸로 수임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이 그 이후에 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채권자들이 아니면 의뢰인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이 사건이 그렇지. 끝났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그 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받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소송하지 말라 그래요. 그 가해자나 네. 아니면은 채무자가 너무 고령인데다가 재산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일하실 가능성도 없고 네. 이러면은 소송을 해서 뭐 2억, 3억 판결을 아무리 받아봐야 이분이 고령이고 앞으로 일할 수 없고 이제 아무런 남은 재산도 없고 이런 거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는 판결만 받아봐야 종이거든요. 돈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사실 이럴 때는 좀 많거든요. 돈 있는데도 안 주는. 이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강제로 할 수밖에 없죠. 판결문 받으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일단은 재산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채권자 입장에선 사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조회하는 거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명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게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하는. 재산 명시 신청. 네. 당신 재산 다 깔아. 네, 다 깔아라고 하는 그 신청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하면은 뭐 감치라든지 과태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면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내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재산 목록만을 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 또 여기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빼거든요. 네. 채무자가 그 제출한 목록들이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아니면 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또다시 재산 조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재산 조회는 채무자의 그 재산을 법원이 알아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 사람 뭐 금융기관, 뭐 보험회사, 뭐 어디 국가기관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를 사실조회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제 뭐 예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고 들어왔고 나갔고 이런 거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산 조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남아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채권자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죠. 뭐 조회를 했더니 돈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안 줘요. 안 줘. 큰일이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이 명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법원이 금융기관에다가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용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 너네가 참고해라라고 다 이 자료를 보내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상생활을 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거래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게 회복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갚고 그러니까 특히 소액인 경우에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빨리 갚고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압박 수단 같은 게 꽤 있네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요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은 이제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 신청서가 있거든요. 네. 그 신청서에다가 그 우리가 받은 판결문 네. 가지고 그 채권자, 채무자 표시하고요. 네. 그리고 그 채무자가 지금 돈 주고 있지 않은 그런 금전 채무액도 작성을 하시고 네. 신청 취지 그리고 신청 사유 내가 왜 얘를 채무자 불이행자로 등재시키고 싶은지 네. 그런 사유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고 인용이 나오면 법원 사무관에서 바로 법원 사무관이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네.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는 그 채무자 이름,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집행번호,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만큼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채무액도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가 그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쪽으로 다 이 정보가 넘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제 어떻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돈으로 바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그러니까 될 것 이게 진짜네요, 같은데 이제. 이게 거의 강제집행의 꽃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흔히 생각하시는 압류, 추심, 네. 그리고 경매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 압류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 있으면 제일 확실하니까. 네, 통장에 있는 돈 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 추심 을 하는 겁니다.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라고 해서 대법원 사이트에도 있고 저희도 올려드릴 텐데 그 신청서에 그 사건 번호, 뭐 이름, 채무자 이름, 채권자 이름 쓰고 그 판결문 첨부하시고 왜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거 쓰시고 또 어느 우리가 통장을 지금 압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은행인지는 또 일일이 우리가 또 표기를 해야 돼요. 뭐 A 은행, B 은행, C 은행이 돈이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나눠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금액 정도 쓰시는 방법 해서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시면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내려주면 이제 그 제3채무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은행들의 이 명령이 되면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이제 돈을 인출해서 내어주는 방식이고 또 요거 말고 어떤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 것처럼 말고는 이제 또 우리가 손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유체동산이거든요. 유체동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체동산 압류라고 해서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또 우리가 판결문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이것도 또 법원에다가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해서 법원에 내면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가서 그거를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판결문 들고 와서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이 유체동산을 경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경매를 하면 또 낙찰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 사실 이런 경매가 수시로 열리니까 주변에 이런 또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딱 사가시고 이제 현금을 법원에다가 주면 그분들이 법원에 주면 그 법원에서 그 현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또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도 돈을 안 준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다가 강제집행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강제집행을 해서 이건 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를 해서 그게 이제 누가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낙찰금을 가지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또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문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이런 강제집행 절차는 겁만 먹지 않으면 법원에만 가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